이 차는요, 이제는 가성비로 타는 차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차는 좋은 차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고 느껴져요. 엄청난 GV80을 가지고 왔어요. 딱 봐도 평범한 GV80 같지 않죠? 옆에 보면은 지금 이 쿠페처럼 끊긴 이 라인, 맞습니다. 얘는 GV80 쿠페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GV80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휠도 블랙, 엠블럼도 블랙이고 그릴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죠. GV80이랑 GV80 쿠페 타시는 분들이 차를 출고하고 가장 많이 작업하는 게 바로 크롬 죽이기입니다. 크롬 죽이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그릴 빼가지고 랩핑지 하나하나 이거 필름 씌우면 제가 알기로는 100몇만 원 했었거든요. 금액이 절대 작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고한 다음에 야, 이거 크롬 죽이기 하고 싶은데 금액이 좀 비싸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게다가 엠블럼도 블랙, 뒤쪽으로 오면 레터링과 머플러 틱까지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공개된 GV80 블랙 모델이에요. 물론 얘는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GV80 쿠페 블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냥 이 차는 평범한 GV80 쿠페 블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강력한 엔진이 숨겨져 있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던 바로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차량이죠. 정말 좋은 거는 다 집어넣은, 엔진도 가장 센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와 블랙 포스를 가지고 있는 GV80 쿠페 블랙 3.5 일렉트릭 가지고 왔어요. 이 차 완벽합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진짜 디자인, 솔직히 GV80 디자인 나쁘다고 이야기한 사람 거의 없어요. 게다가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쿠페 전용 서스펜션, 물론 뭐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쿠페처럼 깎여져 있는 이 C필러 라인과 스포일러, 그 다음에 이 엣지 포인트들과 면발광 테일램프, 이런 쿠페 스타일의 느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차이죠. 차 다 좋아. 사실 근데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는요, 이제는 가성비로 타는 차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GV80을 리뷰할 때 처음 나왔을 때도 야, 그래,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금액으로 독일 이 SUV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SUV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펠이 되면서 뭐 연식 변경되면서 게다가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1억 1,500만 원이에요. 아니, 무슨 GV80이 1억 1,500만 원이냐. 국산차는 할인 없죠. 이 1억이 넘어가는 차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영상으로 준비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1억 1,500만 원이랑 비교했을 때 이 X6랑은 어떠냐. 이 X6 신차가가 1억 3천이거든요 근데 수입차는 뭐가 있어요? 할인이 있죠. 얘 1,000만 원 할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2천이에요 그럼 뭐예요?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어떤 차를 사야 되느냐? 이거는 다음 편 두 대 비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GV80 쿠페 3.5 일렉트릭 블랙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1억 1,500인데 일단 디자인만 보면 어때요? 야, 진짜 저 처음 딱 보자마자 야, 이런 느낌 때문에 블랙을 사는구나 생각이 싹 들었습니다. 진짜로 포스가 있어요. 전시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시장에 볼 때는 뭔가 그냥 아니야, 검은적쭉하게 그냥 티만 내놨네, 약간 이런 생각인데, 도로에 딱 나오고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저기서 딱 오는데 블랙 포스 있죠. 블랙 포스 그냥 검정색에 그냥 쫙 깔린 그런 차가 포스가 딱 느껴지는데 야,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GV80 쿠페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야, 이게 차가 뭐냐, 그냥 쿠페처럼 20일 대충 깎아놓고 서스펜션 느낌 구리고 이래가지고 현대 관계자랑 제네시스 관계자분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타고 나서 이야기 좀 달라졌거든요. 야, 진짜 완성형은 3.5 슈퍼차저 일렉트릭이다. 이게 일렉트릭이 들어가니까 차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쿠페도 단순히 그냥 쿠페처럼 이렇게 C필러가 된 게 아니라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차의 느낌이 한층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레터링, 머플러 팁,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버튼들도 다 지금 블랙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모델과 쿠페 모델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 단순히 그냥 C필러만 깎인 거 아니냐 하지만 이 트렁크 공간에 좀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데, 지금 보면은 이게 가드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부피가 좀 큰 짐 같은 거를 넣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가방이나 조그마한 짐들 같은 경우에는 GV80과 상관없이 그냥 쿠페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뭐 부피가 큰 짐들은 이런 가드 턱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약간 좀 손해보는 게 조금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히든 수납함이 있기는 있으나 진짜 코딱지만 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요거 엠블럼, 이거 이제 저 롤스로이스랑 벤틀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플로팅 휠 캡, 이 제네시스 엠블럼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그 해외 브랜드 중에서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야 막 신기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잘 가지고 와요. 이 플로팅 휠캡 비싸 보이지만 그래도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거든요. 롤스로이스의 그 플로팅 휠캡 하면 단위가 일단 몇 백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얘는 몇 십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가성비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마 눈썰미 좋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네시스 GV80이 이 캘리퍼 색으로 약간 트림을 나눠요. 3.5 슈퍼차저 일렉트릭은 빨간 색깔 캘리퍼가 들어가고 3.5가 아마 골든가 그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2.5가 이제 실버였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블랙이잖아요. 3.5 슈퍼차저 일렉트릭도 블랙으로 들어가면 캘리퍼가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그냥 좀 빨간색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저 워낙 튀는 거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 좀 대비되게 넣어놔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블랙으로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살기는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그릴이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무광 처리로 되고, 이 듀얼이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중 크레스트 그릴인데 바깥에는 블랙 도장, 안에는 무광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그냥 검정색으로 래핑하면 되지, 이게 무슨 돈 주고 뭐 300만 원 주고 돈 주고 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오너분들 싹 공감할 겁니다. 이거 밖에서 작업하면 100만 원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에 대한 퀄리티가 안 나와요. 래핑은 래핑이기 때문에 이런 굴곡 많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도장면에 시공하는 거랑 이런 조그마한 굴곡에다 시공하는 거랑 난이도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이거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뜨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이런 그릴조차도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맨 처음에 그 DH 때 제네시스 엠블럼 혹시 기억나세요? 좀 되게 뚱뚱하고 약간 좀 짜리몽땅하고 벤틀리 짝퉁 아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신형으로 들어간 이 엠블럼 보면 볼수록 심플하고 좀 깔끔하긴 합니다. 게다가 요거 안에 있는 요런 무늬 패턴이 이게 기요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 명품 시계에 들어가는 무늬 패턴을 기요세라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거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완성도라든지 아직 그 현대에서 이런 SUV, 프리미엄 SUV 만들어 본 역사가 많이 없어요. 세단은 진짜 잘 만들죠. 뭐 그랜저, 소나타, 뭐 아반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만들어가지고 차를 좀 완성도 있게 만드는데, SUV는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V80을 시작으로 SUV들도 완성도를 많이 높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은 바로 이 슈퍼차저예요. 왜 자꾸 슈퍼차저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너무 또 다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끄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주행하면서도 얘기하겠죠? 근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 트렁크 공간이에요. 요 요 카메라도 잘 숨겨놔가지고 디테일적으로 좀 숨겨진, 그러니까 이 샤크핀 안테나가 오히려 좀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해치는 것 같아. 예, 이제 요즘에 이런 샤크핀 안테나가 옛날에는 되게 좀 뭔가 그 신형의 상징이었거든요. 야, 이 차는 뭐 샤크핀 안테나가 나왔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굴곡의 미를 좀 살리면서 라인 자체가 제네시스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샤크핀 안테나가 들어가면서 무슨 등딱지에 홍난 것처럼 좀 디자인을 해치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거죠. 그리고 요 GV80 쿠페 사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트렁크랑 2열 공간이에요. GV80 쿠페 사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한다. 왜? GV80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하는 게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뭐 2.5의 퍼퓰러 패키지만 집어넣으면 7천만 원대 출고할 수 있는데,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타트 가격이 GV80 일반보다 500에서 1000만 원 비싸. 뭐 여기엔 서스펜션 기본으로 들어가고, 얘 면발광 테일램프가 이거 되게 예뻐요. 이 면발광, 이게 테일램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GV80 쿠페랑 일반이랑 테일램프가 달라요. 이 디자인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뒤집어가지고 짧고 길게 이런 식으로 가고, 면발광이 아닙니다. 근데 요 디자인은 G80과 비슷하죠. G80과 또 다른 거는 얘가 면발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면발광이 뭐냐,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요 이 테일램프 나오는 요 불빛이 되게 진하고 되게 두꺼운 게 면발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딱 램프 불 들어온 거 어때요? 브레이크드가 쫙 들어온 게, 이게 멀리서 봐도 차 존재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GB80 쿠페라. 근데 이거 다 좋은 거 알아. 여기에 웰컴 라이트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웰컴 라이트 쫙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데, 서스펜션 다른 거 들어간 거 멋있는데, 앞에 범퍼 디자인 다른 거 멋있는데 비싸다 이거죠. 자, 2열 공간은 넓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지만 차는 잠깐 타본다고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숨겨진 차이점을 꼭 캐치할 필요가 있는데, 레그룸 공간 여유 있고 헤드룸도 그냥 딱 탔을 때 그냥 이 정도면은 뭐 공간이 좀 좁은 것 같지는 않다. 창문도 보면 어때요? 뭐 나름 문도 그냥 거의 다 열리고 개방감도 좋고 그냥 GB80과 일반 차이가 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얘기하면은 이거 GB80 쿠페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싫어하긴 하겠지만, 일단 레그룸은 넓어도 제가 이거 2열 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허벅지 얘기하죠. 이게 허벅지가 뜨면 뭔가 공간은 넓은데 내가 이 차를 탔을 때 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거 느낀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차 탔을 때 오래 타거나. 그거는 이 시트 포지션에 내 허벅지를 받쳐주지 못할 때 그래요. 등받이 각도도 지금 보면 리클라이닝 됩니다. 나름 꽤 많이 눕혀져요. 쿠페형 모델 중에 이렇게 리클라이닝 되는 차 거의 없어요. 하지만 등받이 각도도 눕혀져서 편한데 뭔가 불편한 건 이 허벅지가 뜬다. 좀 좋은 점 얘기하면, 그래도 이게 앞으로 발을 이렇게 좀 뻗으면 지금 이게 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때요? 들어가죠. 이런 게 이제 조금 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트 좀 등받이 눕히고 발 뻗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누우면은 그래도 좀 편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C필러가 좀 내려와서 약간 시야적으로 답답한 거는 있어요. 그래도 막 엄청 거슬릴 정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시야적인 부분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불편하다, 요게 조금 단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개선된 거 아까 얘기했던 발 들어가는 거랑 이 모니터 활용성. 옛날에 제가 G80 처음 샀을 때, GB80 처음 샀을 때도 그렇고 G80 이제 듀얼 모니터 선택했으니까 G80 때 이 듀얼 모니터는 진짜 개쓰레기였어요. 있어야만한 거였습니다. 인정하죠? 문찬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쓸게 해주려고 뭔가 이제 연병이란 연병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진짜 그냥 쓸데없는 막 정보만 나오고 했는데, 지금 뭐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티밍 뭐 다 돼요. 거기에 HDMI 연결 단자가 있어가지고 뭐 미친 척하고 막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블랙이기 때문에 버튼이나 이런 것들 다 블랙이고 220V C타입 단자 2개, 열선 통풍 시트 같은 편의 기능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저 사실 좀 제네시스에 항상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인데,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독삼사랑 경쟁에도 소재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한 게 없는 게 바로 제네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마 그 블랙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도 지금 블랙에다가 스티칭도 지금 보면 뭐예요? 블랙이죠. 요거 그냥 3.5 일렉트릭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 색깔 스티칭도 할 수 있고 막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지금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는데, 이런 버튼들이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꽤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타보세요.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버튼들까지 디테일하게 검은색이네. 이거 봐봐. 야, 이거 요 안전벨트 요 클립 요것도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이거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신경 써서 검은색으로 넣어놨네요. 여기도 그렇고. 야, 이거 손잡이 요 있죠. 손잡이 요런 것들.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봤을 때는 300만 원이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왜 블랙으로 가야 되냐 하지만, 요 버튼 있죠. 요거 마감하는 거. 요거 다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가 있었던 버튼, 실외 버튼들도 웬만한 거 다 지금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진짜 이런 작은 디테일을 정말 잘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해외 뭐 독삼사 브랜드들도 그렇고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특히나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네시스나 뭐 현대, 기아 같은 국내 브랜드들은 소비자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은 그대로 반영을 해요. 키 블랙이죠. 이거 아이콘 뭐예요? 여기 지금 GB80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동을 딱 걸면 여기는 뭐 블랙 베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설정이나 이런 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 뭐 당연히 블랙이죠. 보면은 이것도 지금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진짜 잘해 놓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부분이라든지 내부도 지금 보면은, 외부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실내도 보면 근데 이거는 너무 더 꺼무적적한데 이거 너무 꺼무꺼무하잖아. 안 보이는데? 스피커는 블랙 안 했네. 아니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이놈. 어쨌든 뭐 근데 되게 예뻐요. 사실 근데 이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외부에서 작업한다고 300만 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패드 시프트, 버튼들,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통합 컨트롤러 블랙으로 된 거? 야,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블랙 하이그로 시로시가 쨍한 거면 별론데, 약간 블랙 크리스탈처럼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요 기어 노브도 지금 블랙이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안쪽에서 은은하게 검정색이 퍼져 나와 가지고 느낌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블랙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고급감,
고급스러움 막 이런 느낌인데 이 GB80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스피커의 커버도 다 지금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요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만족을 합니다. 막 이런 블랙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지만 일단 오늘은 좀 3.5 일렉트릭 슈퍼차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2.5 탔을 때는 약간 솔직한 얘기로 가성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GB80이 무슨 가성비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GB80 가격에 독삼사 넘어가면 1억이 좀 넘어가요. 뭐 할인받아도 1억 초반, 뭐 미친듯이 할인받아봐야 9천 후반인데 GB80 같은 경우에는 2.5로 선택하는 순간 한 7천만 원에서 한 7,500, 뭐 비싸야 8천만 원 선이면 출고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3.5로 넘어가는 이유, 왜 3.5로 갈까요? 여러분들 3.5는 2.5에서 느끼지 못한 부드러운 출력이 일품이에요. 보통 그랜저도 2.5랑 3.5랑 아예 차차차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3.5의 4륜구동 옵션을 3.5만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주행 느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GB80도 마찬가지입니다. GB80도 2.5까지는 가성비, 뭐 주행에 대한 출력도 뭐 좀 아쉽더라도 2.5는 가성비니까 라고 탈 수 있지만 3.5, 뭐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넘어가면 기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또 4기통과 6기통의 그냥 그 기통수의 차이도 넘사예요. 자, 여러분들 차를 살 때 금액을 대입을 하게 되면 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GB80 이 GB80 쿠페 이 블랙이 만약에 미친 척하고 한 6천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야 6천에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415마력에 막 이런 디자인에 이런 승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억이라고 가정을 해서 접근을 하면 이야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약간 자동차를 살 때 마지노선, 뭔가 좀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억이에요. 1억이 넘어가면은 야 이건 독일차 사야지, 독일차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근데 계산해야 돼요. 1억으로 살 수 있는 급의 차는 없어요. GB80에서 1억 원저리, X5 할인받아도 1억 1천, 1억 2천을 줘야 됩니다. X6도 마찬가지고요. 뭐 1, 2천만 원이 싼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1억짜리 차 사는 사람 1, 2천만 원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는 좋은 차냐 아니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차는 좋은 차입니다. 일단은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고 느껴져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따지게 되잖아요. 요즘 제네시스 브랜드 어때요? 이미지 나쁘지 않아요. 고급차, 뭐 나름 성공의 상징. 오히려 독삼사 그 벤츠 BM이 약간 이미지가 좀 날아갔어요. 제가 이래봐도 07년도 06년도부터 독일차 벤츠 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넘사벽이었어. 벤츠라 그러면 벤츠 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벤츠 탄다 그러면 뭐예요? 뭐 일단은 뭐 무슨 시리즈 타냐, 뭐 어떤 등급 타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약간은 좀 카푸어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어요. 야, 너 집 있어? 집 있는데 차 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따져들기 시작하죠. 근데 제네시스 어때? 그거 없어요. 제네시스 탄다 그러면 야 뭔가 성공한 스타터, 뭐 약간 아니면은 뭔가 좀 제대로 한 사업가, 약간 이런 이미지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샀을 때 가치로 바라봤을 때는 제네시스의 이 금액이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블랙을 시도한 게 제네시스에서는 하나하나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제네시스 GB80 쿠페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뭐 안 좋게 얘기하긴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인식에는 아직까진 제네시스 가성비 그래도 7, 8천, 1억은 너무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걸 처음으로 뚫었던 게 G90이기는 했지만 뭐 G90은 애초에 살 사람들이 정해진 차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마진을 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블랙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집어넣고 약간 좀 그 옵션들 집어넣어서 가격을 올리지만 나는 너희가 달라, 약간 뭔가 좀 다른 차를 만들 거야, 이게 블랙이라는 거예요. 당장 이거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분들의 인식을 깨기에는 이 블랙이 꼭 필요했고, 그 블랙 이미지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네시스 1억이라는 이 금액을 돌파하기에는 꽤 상품성이나 그 가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 뭐 검정색 들어갔다, 여러분 봤을 때는 야 무슨 검정색 들어간 게 대단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합니다. 그 몇백만 원 줘요. 되게 비싸요. 저도 우리가 차맵을 하잖아요. 차맵할 때 GB80 쿠페 사시는 분들이 한 3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거 나 전체 PPF 우리가 그때 서비스를 해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블랙으로 좀 포인트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당시 200인가 했습니다. 근데 그 200이 그릴이랑 이거밖에 레터링 정도고 이 실내는 애초에 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이 가격을 지금 책정한 거라 전 나름 이 가치를 맞춰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는 이제 1억이라는 금액에 얼추 저는 근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반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굳이 뭐 1억?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 블랙이 나오고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상품성이 이제 좀 더 이제 체감되고 직접 타보시면 이젠 그래 제네시스도 이제 많이 올라왔지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행 성능과 승차감, 그 다음에 완성도입니다. 제가 이 GV80 처음 나왔을 때 맨 처음 샀어요. 저 3.0 디젤 샀었는데 그 당시에 주행 느낌은 뭔가 이 독일차를 따라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좀 어설픈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차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물론 차 가격이 그때는 나름 그래도 뭐 독삼사와 비교했을 때는 몇 천만 원 쌌으니까 감안을 하고 탔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는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지턱 넘을 때도 그냥 물렁물렁한 느낌이 아니라 뭐 이상하게, 자 넘어볼게요. 지금은 이 바운스 없이 꽉 나름 차가 안정감 있게 좀 잡아줍니다. 예전에는 뭐 울렁울렁거리면서 뭔가 좀 멀미가 나는 이런 느낌이 났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개선이 싹 된 거죠. 제네시스를 만들고 특히 이 GV80 출시한 지도 5년이 넘었잖아요. 그 5년 동안 개선하고 좀 더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 이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3.5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3.5 물론 출고 많이 안 돼요. 2.5가 대부분 출고되고 3.5는 출고 많이 안 됩니다. 왜냐? 비싸니까. 비싸서 안 사시는 거예요. 2.5에서 3.5 넘어갈 때도 금액이 비싼데 3.5 슈퍼차저 일렉트릭은요 거의 한 돈 500을 더 줘야 되거든요. 진짜 비싸요. 근데 3.5 그냥 살려고 하시는 분들 돈 더 주고 슈퍼차저 일렉트릭을 하세요. 아예 넘사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3.5도 출력이 절대 부족한 차는 아니죠. 380마력이 넘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출발했을 때 터보렉이 있어요. 터보렉?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차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약셀을 이렇게 딱 밟았을 때, 이게 장연흡기 차들이나 전기차들은 이게 되게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팍팍팍 바로 출발하고 바로 반응하고 이런데, 터보차들은 어쨌든 이게 공기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 압축에 터져서 그 터빈을 도는 그 시간 있죠. 그게 아무리 빨라도 약간의 그 텀이 있어요. 약간의 렉이라고 하죠. 터보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잠깐 탔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 타다 보면 이거 차 왜 이렇게 답답해? 반응이 느리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극단적으로 AMG라 그러면 어때요? AMG 당연히 파워풀한 출력 엄청나죠. 제가 CLS 63 AMG를 탔었어요. 2세대 CLS를 탔었는데 그때 걔가 525마력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터보렉이 개우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벤츠도 바이터보로 막 넘어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연흡기에서 터보렉이 있었어요. 막 잡지 못하고 그냥 출력만 하고 다운사이징하고 막 이런 과도기였기 때문에 반응이 개구대기였거든요. 그냥 직발로만 달리는 직발괴물,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3.5 제네시스 GV80이 그래요. 약간 터보렉이 좀 존재합니다. 차가 힘이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터보 딱 쉬어나갈 때는 힘있게 빡 하고 나가는데 그 이후에 그 다시 재가속할 때나든지 뭔가 악셀을 밟아 출발했을 때 그 느껴지는 텀들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네, 이 3.5 슈퍼차저 일렉트릭이 들어간 모델은 그 터보렉을 잡아줘요. 지금 슈퍼차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리뷰할 때도 말했지만 이 반응이 되게 즉각적이에요. 3.5 터보의 터보렉, 그러니까 3.5 일반 모델은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터보렉들이 있는데 지금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그 터보렉이 발생하는 그 구간을 전기 모터와 개입을 해가지고 일정에 쭉 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자연흡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냥 저속부터 고RPM까지 쭉 밀어주는 그 느낌과 그 소리, 그 감이 좋아서 자연흡기를 좋아하는 건데 이 정도 차 사이즈의 그런 출력을 하려면 3.5 자연흡기는 딸리고 예전처럼 막 5.0 자연흡기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고배기량 차들이 없는데 엔진도 지금 뭐 타워 엔진 가져와가지고 여기 공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 대안을 어떻게 채웠냐?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요 전기 모터와 개입을 해서
다 잡았습니다. 물론 이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서 저속에서 움직이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가지고 차 주행하는 건 하이브리드고 슈퍼차저 일렉트릭은 그러니까 그 터빈을 돌릴 때 이 전기 모터가 그 터빈을 그러니까 엔진이 돌리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돌려주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그 텀 없이 이 차가 구동할 수 있게끔 힘을 한 번에 받쳐주는 거죠. 요런 느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질감 있게 느껴진다든지 반응이 느리거나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네시스에 들어간 요 엔진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그 느낌이 되게 일품입니다. 물론 기준치가 되게 전 높았어요. 전 1억짜리 SUV면은 어느 정도의 그 기준점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준점에서도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비싸긴 한데 오히려 그 가치를 줄 만한 주행 느낌은 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얘 모드가 보면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스포츠 플러스 있죠. 이거는 이제 3.5 슈퍼차저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기도 액티브 사운드가 추가가 되고 이 차 움직임 느낌, 악셀 느낌도 조금 다릅니다. 뭐 배기 커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움직이고 거동했을 때 그런 전달력 이런 것들도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가격이 비싸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그냥 2.5 해서 뭐 그냥 GB80 쿠페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겉모습과 동일한 퍼포먼스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근데 나는 그냥 일반 블랙만 하고 싶어. 안타깝게도 2.5는 블랙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3.5 가야지만 블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네시스가 나눠놓은 겁니다. 야 2.5 어색해서 뭐 블랙 이거 안 돼. 우리 제네시스에서 블랙은 가장 최상위 모델에만 선택할 수 있는 트림이야 라는 거를 그냥 못 박아 버린 거죠. 그렇게 블랙을 할 거면 진짜 이렇게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하시라는 얘기예요. 와 가속력, 반응, 움직임 다르죠. 특히나 이 액티브 사운드가 아마 좀 이상한 초창기 나온 액티브 사운드 타보면 차 나가는 거랑 소리랑 따로 노는 차들이 있어요. 차는 나가는데 갑자기 이 소리는 한 박자 늦게 나온다든지 아니 반대로 차가 지금 나가기 시작하는데 액티브 사운드가 먼저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이질감 있는 차가 있는데 지금 어때요? 어느 정도의 그 사운드 엔진 3.5 엔진 사운드를 받쳐주면서 액티브가 지금 소리가 스피커로 해가지고 소리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 없이 꽤나 훌륭한 소리를 보여줍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스포츠 플러스 그러면 계기판도 사실 달라져요. 이렇게 보면은 이 RPM 그 화살표 계기판 요게 좀 빨간색으로 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핸들이랑 악셀의 브레이크 담력도 꽤 달라져요. 이 핸들도 꽤나 묵직해지거든요. 지금 이 예전 제네시스를 타셨던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GB80 초매매 나왔던 차를 타셨던 분들이랑 이 GB80 쿠페 타면은 느낌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분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게 보입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스포츠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차감이 꽤나 훌륭해요. 승차감 되게 좋습니다. 타면 승차감 훌륭한데? 승차감 좋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 이 정도면 승차감 나쁘지 않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스포츠 플러스인데도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되게 스포티한 진짜 하드코어한 그런 전달은 좀 덜합니다. X6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X6는 진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그런 전달력이 그냥 완전 차가 달라지는 것처럼 확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GB80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 모델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그 선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하드해진다 그래가지고 2차 타고 서킷 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40, 50대에 좀 약간 영해 보이고 싶은 분들이 사는 차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해지면은 사람이 탈 수 없는 수준으로 막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에서 접근을 한다면 약간은 어정쩡한 느낌이 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야 이거? 블랙에 어울리는 알파 브라보 거치대. 많은 거치대가 있는데 알파 브라보 거치대 같은 경우에 우파모에서 지금 저차례 판매하고 있죠. 정말 어디서든 이게 주문이 제일 많습니다. 무선 충전 거치대 사용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사용하면 그 다음에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발열이 생겨요. 이게 뜨거워집니다. 우리도 핸드폰 충전하다 보면은 선 연결해 가지고 핸드폰 뜨거워질 때 경험 해보실 수 있죠. 왜냐면 그 높은 출력이 핸드폰 받으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니까 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선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생기면은 여기가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충전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전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좀 보면은 충전이 막 느리고 막 늦어지고 이런 게 이게 발열 때문이야. 하지만 이 알파 브라보가 사랑받는 이유가 이게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이 안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파 브라보가 심플하잖아요. 디자인도. 이 디자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심플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죠. 어디? 우파몰이에요. 게다가 이 알파 브라보 기존에 좀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그 할인, 또 추가 할인까지 들어거든요. 무선 충전 거치대에 살려고 하셨던 분들 알파 브라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차인데 좋아요. 차 좋은데 좀 욕심을 내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1억 1,500? 야, 경쟁 상대 생각하고 뭐 이 차의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1억 1,500도 뭐 그런 엄청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좀 내면 이 GB80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블랙 딱 이 차가 9,500, 9천만 원대였다면 전 진짜 대안 없는 진짜 압도적인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거 다 그냥 다 압살할 수 있는 9,500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9,500이었으면 야 진짜 저도 야, 이거 1등이다. 뭐 X6, 뭐 GLE 뭐 갖다 버려도 된다. 가격이 거의 한 2, 3천 싸니까. 게다가 주행 느낌도 딸리는 게 없어요. 물론 이게 좀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GB80 3.5 일렉트릭, 뭐 그다음에 GB89 쿠페 블랙 요것도 즉시 출고 물량이나 특별 프로모션은 참앱에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고정 댓글로 참앱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요 GB80 쿠페 혹은 GB80 쿠페 블랙 3.5 슈퍼차저 일렉트릭 특별 프로모션도 들어가니까 직접 연락 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전체 PPF라든지 뭐 어떤 거라든지 여러분들께 또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역대급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바흐가르트 방향제 1기 원래 가격이 36,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 열흘 동안 29,900원으로 파격적인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뭐 바흐가르트 방향제 뭐 이야기하면 입이 아픈데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한다고요? 우파몰에서 열흘 동안 29,900원의 이벤트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선물용으로도 기가 막혀요. 바흐가르트